안녕하세요. HLB에 대해 부정적인 것도 한번 다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과거 2019년 9월 26일에 나왔던 HLB 뉴스 기사를 보겠습니다. Successive는 성공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속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Successive Failure는 연속된 실패라고 합니다.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서 연속된 실패들이 신약 개발 능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한다는 부정적인 제목의 뉴스 기사입니다. 과거에 HLB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외신의 모습을 한 악의적인 뉴스 기사와 루머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이 기사도 그런 기사였을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한국의 신약 개발 산업에 대해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첫 문단부터 뭐라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신약 개발은 신기루 같은 거 아니었냐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4개의 기업을 꼽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 신라젠, 헬릭스미스, 그리고 HLB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CRO 기업 LSK 글로벌 PS의 대표도 이 4기업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인보사, 신라젠의 팩사백, 헬릭스미스의 VM202, 그리고 HLB의 리보세라닙이죠.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을 보면요, 외신 기사 같지만 한국인의 이름입니다. 성이 리죠. 특히 이 기사에서는 헬릭스미스와 코오롱 생명과학을 대차게 까는데요. 뻥글은 엉망으로 만들다는 뜻인데요. 스투핏 바보 같은 이유로 임상시험을 망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사이즈가 꽤 큰 상장사인데요. 임상시험을 프로토콜대로 절차대로 깔끔하게 진행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바보 같은 이유로 임상시험을 망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죠. 헬릭스미스의 임상시험이 실패한 이유는 컨테미네이션입니다. 덜이라는 뜻인데요.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왜? 트리트먼트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이 믹스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임상시험이 끝날 때까지 약물 혼용 문제를 모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런 미셰프, 즉 배드럭한 사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보통 임상시험은 모니터를 클로슬리 하기 때문이죠. 플라시보 약을 포함해서 모든 약에는 숫자가 붙고 라벨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수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임상시험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시험 성공학이라는 책인데요. 임상시험 전문가와 임상통계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이분들은 업계에 종사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화들을 풀어주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CRO에서 일하던 분의 이야기인데요. 글로벌 CRO에서 일했습니다. 신약 개발이란 건 선진국의 산업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신약 개발 회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CRO에게 맡길 만큼 한국의 바이오 산업도 성장했던 것이죠. 저자는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할 정도로 성장한 바이오 산업의 모습에 놀라웠다고 합니다. 벌써 우리가 아는 기업으로 HLB가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했죠. 칠튼 CRO에게 임상시험을 맡겼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한국의 신약 개발 회사들이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글로벌 CRO에서 일하던 저자도 한국 바이오 기업의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반갑기도 했겠죠. 하지만 성장해서 이제 갓 글로벌 문턱에 들어오다 보니까 미숙한 것도 눈에 띄었을 겁니다. 그중 하나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분명 신약 개발 회사가 스폰서로 CRO에게 돈을 주면서 임상시험을 맡기지만 오히려 CRO에게 흑우 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CRO에게 돈이란 돈은 다 주는데 임상시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니까 얼타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스폰서는 CRO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니까 CRO가 스폰서를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죠. 스폰서의 표정을 쓱 한번 보고 잘 모른다 싶으면 이제 대충 하는 것이죠. 즉 한국 바이오 기업은 거대한 자금을 들여서 임상시험을 시작하지만 CRO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CRO가 임상시험을 잘 진행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맡겨두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따지기라도 할 텐데 잘 모르니까 그냥 맡겨두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줬으니까 잘해주겠지 믿은 거죠. 반면에 경험 많은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CRO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모니터링합니다. CRO가 스폰서님 저 못 믿으세요? 응 아니야 못 믿어 이러는 거죠. 내 돈이 들어간 게 얼마인데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모니터링하는 직원도 뽑아서 관리 감독합니다.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인원을 뽑아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뒤 매주 회의를 통해 임상시험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매달도 아니고 매주 확인합니다. CRO가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도 미간
중간에 살짝 주름을 지고, 즉 살짝 찡그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 직원이 옆에 손님보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아, 이 고객은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바짝 긴장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마냥 좋기만 해서는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CRO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깐깐하게 매주 회의를 통해 관리 감독하니까 CRO도 바짝 긴장하고 인삼시험을 대행했던 건데요.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잘 몰랐던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쪼잔하게 계속 코치코치 캐물으면 모양 떨어진다, 그리고 괜히 부담 주면 더 못해, 믿는 게 배려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민망해하는 성격이 있죠. 미국 사람들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CRO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CRO가 다른 프로젝트를 먼저 하고 다른 업무를 먼저 했다는 겁니다. 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딱히 뭐라 안 하니까 그냥 세워라 내어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추가될수록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한 몇 년 후 결국 해당 임상시험은 여러가지 문제로 실패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다고 합니다. 모니터링에 실패하고 CRO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결국 실패하게 된 것이죠. 혹시 헬릭 스미스는 아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헬릭 스미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CRO가 임상시험을 대충 하다 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약물 혼용 실수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헬릭 스미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임상 조직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죠. 아까 미국 바이오 기업은 CRO를 관리 감독하는 인원도 추가로 뽑아서 직간접적으로 매주 점검한다고 했었죠. 그런 걸 헬릭 스미스도 하기 위해서 임상 조직을 대폭 늘린 겁니다. 약물 혼용이 아닌 운영 과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CRO가 실수한 건데 생각해보니 모니터링을 못한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백서까지 만들 정도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약물 혼용으로 결과를 받아보기도 전에 임상시험이 실패하니까 굉장히 철저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RO 선정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죠. 세계 톱5 CRO 중 하나인 PRA 헬스 사이언스에 임상 관리를 맡겼습니다. 참고로 이런 점에서 저는 HAB가 정말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도 많이 말했지만 HAB는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잘 씁니다. CRO도 탑 클래스 CRO에게 맡겼고요. 심지어 프리 NDA를 하는데도 코빙턴에게 돈을 써가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돈 아끼려다가 싸게 하려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기업들이 많다는 걸 볼 때 HAB는 돈을 필요한 곳에 확실히 쓰는 스타일이죠.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거는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임상 전문가를 14명 영입했다고 합니다. 한번 임상이 실패하고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모니터링하는 인원의 관리도 CRO에게 맡기지 않고 자체 인력이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 2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그 전에는 모니터링을 CRO에게 맡겼다는 거네요. 회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책에서 본 대로 아마도 헬릭 스미스는 CRO에게 흑우당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습니다. 관리 감독도 스폰서가 직접 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는 것이죠. 나중에 하고 늦게 해도 뭐라 안 하니까 돈만 받고 다른 일부터 먼저 하고 그랬을 겁니다. 감시를 안 하면 풀어지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줬다 하더라도요. 세 줄 요약입니다. 2019년 외신에서는 임상 실패의 4개 기업을 말했습니다. 헬릭 스미스와 HAB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진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책과 헬릭 스미스의 사례를 통해 볼 때 CRO 관리 감독은 임상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개발 회사는 CRO에게 임상시험을 맡기더라도 관리 감독은 직접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